저희 또야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LA 에인절스의 2024 시즌 프리뷰입니다. 일단 에인저스 팬분들께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지난 시즌 성적이 심심하네요. 네, 지난해 타격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타격의 핵심이 됐던 선수가 이제는 그래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격이 좋았던 게.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LA 에인절스의 예상 타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미키 모니악, 2번에 놀란 샤누엘, 3번에 마이크 트라웃, 4번에 앤서니 랜던, 5번에 타일러 워드, 6번에 브랜던 드루리, 7번에 루이스 레니포, 8번에 로건 오오피, 9번에 잭 네토 선수입니다. 일단 4번에 있는 선수가 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보다도 에인저스 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랜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저는 애초에 1인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고요. 실력만 문제겠습니까, 랜던이? 네, 저 선수 얘기를 하자면 참 깔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까지 팀의 정말 핵심 타자였던 가장 솔직히 말하면 최고의 타자였던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많이 헐거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한번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는 모니악 선수에 대해서 애초에 필리스에서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만 진짜 안 됐어요. 필리스에선. 저 선수 근데 필리스 팬분들이 조금 싫어하실걸요? 싫어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필리스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라고 약간 이제 언플에서. 그러니까 근데 미키 모니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인절스 와서는 확실히 괜찮거든요. 네. 지난 시즌 300타석 조금 넘는 타석을 소화하면서 홈런 14개 치면서 2할 8푼을 쳤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단순 계산으로 또 저희가 해봅시다. 곱하기 2 한다라고 봤을 때 정말 좋죠. 가능하다면. 저 선수는 전체 1픽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드래프트 당시에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던 선수이지만 올 시즌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샤누엘 역시도 지난 시즌 100타석 조금 넘는 타석을 소화했습니다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메이저리그 처음 선보이는 것 치고 꽤 괜찮았단 말이죠. 샤누엘 선수 올 시즌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마 개막전 로스터부터 바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에인절스 팬분들이 그나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트라웃 선수와 함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한번 열심히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타선의 핵심이 될 만한 선수를 짚어보기 전에 그동안 팀 전체의 핵심이 됐었던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타격 성적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다 1위였어요.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안타, 홈런, 타점, 득점. 이 선수가 빠졌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없어요.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야구 전체에서 오타니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없다고 봐야죠. 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타니가 그동안 있었던 동안 에인절스에서 프로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인절스 팬분들도 제가 에인절스 팬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박수 치면서 오타니에게 작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현지 반응 같은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타니가 떠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지금 이 사장단 아래에서 오타니가 커리어를 낭비하는 것은 야구로 봤을 때 좀 아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정말 잘했고 고생 많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물론 다저스로 간 거는 좀 싫어하시긴 하겠죠. 근데 그냥 저는 고생 많았다일 것 같아요. 네. 핵심 선수 마이크 트라웃. 지난 시즌 아쉬웠어요. 트라웃 답지 못했어요. 사실 마이크 트라웃이라는 이름은 큰 설명이 필요한 선수는 아니죠. 다만 보시다시피 최근에 일단 이 선수가 몸 상태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적까지 동시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라웃 선수가 OPS 0.85면은 실패예요. 네, 사실 이 선수는 0.9를 넘기는 게 평균적인 선수인데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그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풀타임을 못 뛰고 있다. 이게 큰 문제죠. 아무래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트라우스 선수가 희귀병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척추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은 아마 그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즌의 절반 정도를 치렀던 마이크 트라우스 선수입니다. 아마 뒤에 있는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삼진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저는 과연 트라웃이 언제까지 이 중견수로서 또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에인절스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슈퍼스타인데, 이 선수의 미래 또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좀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라웃이 이상하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강혜린 이상하다 아니고요. 트라웃이 이상하다.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자, 뭐 트라웃 선수의 성적 말해 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PS 9를 찍지 못한 시즌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데뷔 시즌 제외하고 지난해 OPS 8대를 기록했거든요. 통산 OPS 0.994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야? 사실 이 선수는 지금 은퇴해도 명예전당 가는 거는 확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에인절스 팬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트라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단단한 팬심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월드 시리즈 무대를 한 번도 밟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비극일 것 같아요. 아니 월드 시리즈가 뭡니까? 가을 야구도 한 번밖에 못 갔잖아요. 비극이에요. 진짜.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진짜 오타니와 트라웃이라는 이 최고의 야구계 최고의 선수 두 명을 보유하고 있던 에인절스가 그 시즌 동안 단 한 번도 가을 야구에 못 갔다. 이거는 진짜 수뇌부가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쵸? 그 와중에 그 두 선수가 못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뭐 랜돈처럼 뭐 잘한 데서 데려왔더니 와서 죽순 것도 아니잖아요. 트라웃 항상 대단했죠. 지난 시즌 빼면. 물론 지난 시즌도 리그 평균 이상의 타자였습니다. 당장 2022 시즌에도 OPS 거의 1 가까이 찍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의 몸 상태가 계속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트라웃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진이 좀 늘었어요. 전성기 때랑 비교해봤을 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82경기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03진을 넘게 당했거든요. 네. 지금 빠른 공에 좀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원래 트라웃 선수가 이제 낮은 빠른 공 퍼올리는 거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배트 스피드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몸 상태에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부진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또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단 말이죠. 트라웃 선수 본인에게도 그리고 에인절스에게도 트라웃 선수의 상태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A 에인절스의 예상 선발 로테이션 한번 얘기해 주시죠. 1선발 리드 디트머스, 2선발 그리핀 캐닝, 3선발 패트릭 산도발, 4선발 타일러 앤더슨, 5선발 체이스 실세스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발진 역시도 뭐 암담하죠. 선발진에서도 오타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디트머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타니 그립겠지만 로테이션이 불편했다. 5일 로테이션을 그동안 하지 못했죠. 오타니가 있어서 6일 로테이션을 소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5일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인터뷰입니다. 근데 뭐 저 인터뷰가 저것만 봤을 땐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오타니에 대한 리스펙을 표하면서 했던 인터뷰긴 했어요. 디트머스 역시도 1라운더 출신인 만큼 올 시즌 한번 오타니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지켜보고 싶고 이런 말을 했으니까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어요. 네. 뭐 타선뿐만 아니라 투수진에서도 오타니 쇼헤이의 빈자리는 큽니다. 지난 시즌 풀타임 소화도 못했어요. 중간에 투수에서 시즌 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이닝 132이닝 먹어주면서 167삼진, 풀타임 아닌데 삼진 2위였어요. 팀 내에서 10승 4승 1위였고요. ERA 3.14, 50이닝 이상 투수 중에 역시 팀 내 1위였죠.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제 팀이 좀 그런 게 있어요. LA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생기는 족족 타자만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마운드가 정말 암울했었는데 그 와중에서 마운드에서도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또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그냥
에인절스 있는 동안 오타니는 최고의 타자이자 최고의 투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LA 에인절스의 예상 불펜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클로저의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8회 세더맨의 로버트 스테픈슨, 7회 세더맨의 맨무어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로 이름 올리고 있는 에스테베즈가 3.9의 평균 자책점. 사실 마무리로서는 크게 아쉬운 성적이다 볼 수 있겠죠. 크게 아쉽죠. 크게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는 마무리 투수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 등판하기가 또 쉽지 않을 전망이기도 해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얘네들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얘네들이 욕먹을 일 없어. 왜냐면 그 전에 게임이 메이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서 선발진이 일단 너무 약하죠. 그쵸. 그나마 제일 믿을 게 디트머스라는 게 얼마나 암울해요. 그 디트머스도 4점대였는데 그쵸. 그리고 규정 이닝 채운 선수도 없었거든요. 올해 뭐 에스테베스는 욕 덜 먹겠네요. 네. 사실 에인절스에서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애틀란타로 넘어가고 나서는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글레시아스 선수의 빈자리가 또 좀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 뭐 불펜진도 크게 주목할 만한 선수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이 팀이 투자를 또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불펜 5명 사왔어요. FA로. 이게 뭐죠? 아니 선발이 없는데 게임 메이드를 할 수가 없는데 불펜만 사오는 것은 참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불펜만 5명을 프리 에이전시로 사왔는데 이 5명이 다 유망하고 싼 선수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 30대가 넘은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긁어볼 대로 긁어본 선수들이란 말이죠. 많이 물음표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솔직히 지금 이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감안했을 때 좋은 활약, 팀의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불펜진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A 에인절스의 긍정적인 포인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억지로 찾는 것은 진짜 너무 억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신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찾았어요. 없어요. 못 찾았어요, 사실. 뭐 많이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는 선수들보다도 이 위쪽에 수뇌부가 바뀌지 않으면 에인절스는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냥 뭐 정신 차려야죠.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딱히 없습니다. 네. 바로 불안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걸 또 부정 요소로 쓰셨네요. 사실 다른 팀들은 불안 요소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올 시즌의 에인절스예요. 오타니가 떠났죠. 트라우스의 기량 하락이 크게 의심이 되고 있고요. 랜돈 얘기는 뭐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운드 보강, 뭐 불펜을 데려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선발진의 보강이 되지 않았어요. 불펜 보강은 사실 유의미한 보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뭐 랜도는 그냥 입에 담기가 싫습니다. 네. 트라우스는 반등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냥 그 정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인절스는 사실 너무 안 좋은 포인트가 많아요.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 써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즌 중반이나 벤 조이스가 올라와서 100마일 열심히 뿌리는 것, 뭐 그 정도가 화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억지 부리지 마. 없어. 103마일. 좋은 거 없어. 여기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네. 얘기 나눈 포인트 봤을 때 예상 성적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는 아무리 에인절스가 힘들어도 절대적인 강자가 하나 있어요. 그 마이너리그 팀 하나 있잖아요. 절대 강자가 한 명 있단 말이죠. 뭐 그 팀이랑 견줬을 땐 솔직히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5위 하겠습니다. 트라우시 있는데. 네. 5위. 그런데도 5위요? 5위. 네. 뭐 에인절스 팬분들이 보고서 사실 뭐 탱킹이라도 해서 또 좋은 픽이라도 받으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4등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냥 5위로 뽑고 싶어요. 왜죠?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대처 또한 그렇고 가장 또 실망스러웠던 건 지난 시즌 막판에 트레이드를 해왔던 선수들을 그대로 웨이버하고 스태시 선수였나요? 스태시 선수한테 연봉 못 주겠다고 하고 많이 실망스러워요. 이 구단의 행보가. 솔직히 그런 거 보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팀의 로얄티를 맞죠? 느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5등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냥 뭐 개인적인 감정이 뭐 에인절스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아닌데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 구단의 행보가. 네. LA 에인절스의 2024 시즌 프리뷰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